자 이제 이게 저 강제동원 배상을 하니까 드디어 어제 이런 보도를 네. 하잖아요. 네. 어제 이 보도를 보는데 진짜 참담하더라고요. 네. 보통은 9시 뉴스 시작하면서 그날의 주요 뉴스를 헤드라인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요. 네. 어제는 그거 없었어요. 아. 처음부터 이거로 그냥 치고 가는 거야 바로. 난리야 난리. 지금 뭐 나라가 망했다. 뭐 그러니까. 네. 대깨문 그 사이트 들어가면은 진짜 무슨 음. 어제 무슨 을사조약 합의한 날 같아. 그러니까 근데 가만히 보세요. 예전에 경부고속도로 질 때 어땠죠? 들어놓고 반대하고 막 지랄 난리 났죠. 난리 났었죠. 네. 한일 협정 체결할 때 뭐 어땠죠? 그때는 이명박 대통령도 거기 반대하는 시위 나왔어요. 그러네.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 할 때 어땠죠? 야, 맞아요, 그때 맞아요. FTA 반대 FTA 반대 많이 하잖아요. 나는 한EU FTA 반대하러 EU 의회까지 간 사람이야 유럽에. EU 의회 앞에서 상여 내고 승진한 사람이지 나는. 근데 어떻게 됐어 그 이후? 한미 FTA 반대 정책팀장이 민경우야. 근데 한미 FTA 해가지고 그걸로 대한민국이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한 20년 가까이 잘 먹고 살았잖아. 맞아요. 지금 그걸 누가 부인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나는 이런 일도 나는 그래.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얘기하는 분들을 저는 무조건 매도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전 매도하고 평가는 싶어요.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어.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오늘 제가 드릴 주제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어떤 국가적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한다라는 거는 네. 수많은 어떤 이해관계와 수많은 견해들을 다 통합해서 어쨌든 누군가 결론을 내려야 돼. 근데 그 결론이라는 거는 반드시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아주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어. 네.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도 눈치 보느라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 나라는 그냥 그렇게 계속 찌질하게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요. 근데 반대하는 사람을 설득해서 앞으로 나가야 돼.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뉴스하면서 한 얘기인데 그 과거를 얽매여 있는 지도자와 미래를 향한 지도자는 그 나중에 너무 다른 결과를 낼 수밖에 그러니까요. 없습니다. 오늘 또 태영 의원님 멋진 말 하셨잖아요. 진짜. 반미 반일에 묶여서 아직도 가난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북한을 봐라. 아 진짜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3대 과제로 제시한 게 교육, 그다음에 연금, 노동이잖아요. 네. 이 문제가 사실은 얼마나 심각해요. 근데 특히 연금 같은 거 보세요. 연금 같은 거의 문제를 보면은 문제의 본질은 딱 이런 거예요. 누구든지 알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거라는 네. 걸. 근데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심각한 문제는 이게 여론에 있어서 아주 그 자극적인 그런 이슈가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문제는 이걸 추진하는 정치 집단이 이것 때문에 골로 갈 수 있다라는 거야. 그렇죠. 항상. 네.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국가적인 정말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이슈에 대해서는 네. 신사협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맞습니다. 적어도 정당 간에.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한미 이 이슈도 똑같은 거예요. 네. 오늘 그 뉴스도 나왔잖아요. 여기는 없는 내용인데 이거 문희상 국회의원이 주장했던 내용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나중에 소개시켜드리겠지만 경향신문의 이 외교 쪽에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연락은 안 했지만 옛날에 친하게 지냈던 뭐 괜찮은 분이 있어요. 경향신문에도. 그분도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 이 해법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나와요. 예, 해법은 이거밖에 없지만 그 논의를 좀 이렇게 붙이지만 안 되지 않니?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 부분.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 부분 이런 어떤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 항상 가장 그 어떤 독성이 큰 문제가 뭐냐면은 민족주의와 그렇죠. 파퓰리즘이라는 맞습니다. 문제가 되는 파퓰리즘. 거예요. 그렇죠. 그 민족주의와 파퓰리즘에 기대서 정치적인 이득을 보려고 하는 순간 이거를 추진하고 하는 어떤 선의로 이런 걸 추진하려고 하는 어떤 집권 세력이든 정파는 한 방에 골로 가. 그러면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계속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렇죠. 어떤 대중 선동에 의해서 대중 영합주의에 의해서 국가의 미래를 만들지 못하고 계속 과거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붙잡히는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인기를 거야. 얻을 수 있어도 세계 무대에 가면은 저놈 저 한심한 놈이라고 그럼요. 취급받는다고요. 우리나라 국격을 떨어뜨린 놈입니다. 아니 근데 장발장에 포커싱 하는 순간 그럼. 별도 보면 처벌할 수 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무슨 말이야? 아니 장발장이라는 사람의 개인적인 인생과 거기에 완전히 모든 사람이 빙의해버리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절도는 다 사연이 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어요. 맞습니다.
아니, 이재명은 나라를 절도하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나쁜 놈. 하봐 그런 애도 봐줘야 됩니까? 아니, 근데 장발장에 빙의해서 그래서 왜 그 어제는 1987이나 이런 영화 있잖아요. 변호인 같은 영화에서 보면 고문을 되게 생생하게 묘사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전에 있었던 모든 공안 사건은 다 사람들이 고문에 의한 조작이라고 그렇지, 생각하잖아. 맞아요. 그런 착시 효과를 가져오는 그렇죠. 것이. 그럼요, 그럼요. 좌파들이 노린 게 바로 그겁니다. 맞네요. 문화계를 장악한 좌파들. 그렇죠. 그 어제도 헤드라인도 안 하면서 10개 아이템으로 이걸 발라버리는 거야. 아, 근데 그 진짜. 중에 2개 정도는 이거를 하게 된 어떤 배경과 관련된 어떤 그런 내용도 있긴 한데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게 만들어. 어쨌든 생색을 내는 척은 여기에 하면서. 대해서 반박도 있나요? 뒤에 나오나요? 어떤 동 거요? 기자님의 반박도 나오나요? 여기에 대한. 아 그렇죠. 저 이제 네. 가시죠. 아 여기 어쨌든 하비르님 말이 되게 맞는데 네. 문재인 정부 시절까지 우리나라는 정말 여전히 정신적 식민지였던 거야 일본에. 그렇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3.1절 발언을 네, 통해서 네, 네. 드디어 정신적으로 독립한 느낌이야 나도. 그렇죠. 자, 곰삐님 세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처음 시작할 때부터 딱 보세요. 박진 장관이 여기서 제3자 변제. 그다음에 일본 저 일본 뭐 저기 아. 외무장관인가요? 여기 외무성 장관인가? 한국 정부의 감사. 이게 딱 벌써 어떤 의도가 느껴지지 위안부 않나요? 할머니를 또 이제 등장시키고.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그건데 딱 이게 여기서 둘이 찌고 차고 뭐 짜고 쳤다는 식의 어떤 느낌 같은 게 만들어지지 않나요? 이런 거 이것도 보면요. 나오나요? 네. 윤미향 징용 배상 협의 외교 참사. 그러니까요. 네가 외교 참사, 그 네가. 다음 페이지를 존재 보시면은 얼굴 외교 참사. 존재 헤드라인도 자체가. 없이 여기서 10개 아이템을 이거로 발라버려요. 아 진짜 이걸 보면서 얘네들이 아주 그냥 장이 섰구나. 그러니까 공영방송의 순기능은 말이죠. 뭐 국가 정책을 무조건 지지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냥 뭐 어쨌든 우리가 더 국제 무대에서 더 그럼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좀 아니, 그러니까 밀어주는 거 아닌가? 그때 식민지배가 일어났던 전 세계 많은 나라들 있잖아요. 그렇지. 어떻게 이 문제를 마무리했는지를 조명해 주면서 한국은 거중에 그래. 어디야라고 하면 100년 동안 이 얘기만 하고 있는 나라 한국밖에 없을걸? 아 그리고 여기서 사실은 제일 이 문제에 관해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제가 보는 문제는 이거예요. 한일 청구권 협정이 있었죠. 네.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도 사실은 이 부분에 그렇죠. 대해서 배상이 일부 있었죠. 2007년에 6천억 이상을 아 써갖고 그렇죠. 그때도 근데 이제 그 일본 기업에다 배상을 관철시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그렇죠. 판단이 있었던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 다음에 2010년하고 2018년에 이제 그 대법원 판단이 있었는데 네. 대법원 판단이 있는들 이거는 국제 외교적인 문제가 그렇죠. 돼버리잖아요. 네. 그러면 국제사법재판소로 갈 건지, 그럼 거기서 이길 수 있는 건지, 그러면은 국제사회에 갔을 때 이 문제에 대한 대한민국의 주장이 과연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는 건지. 당시 문재인 정권은 상권 분립을 내세웠습니다. 대통령이지만 여기 대법원 판결에 자기는 간섭할 수 없다. 이딴 개소리를 아니, 했습니다. 무책임한 소리예요. 말도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럼요. 미문학원, 미대사관 이런 데 항의했던 아, 그렇죠. 지금 민주당에 있는 386 의원들 그렇죠. 미국에서 사형 집행하면 네네네. 죽일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이거는 외교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는 사실은 예를 들어서 대법원 판단이 맞을 수 있다고 쳐요. 네. 근데 그게 관철이 안 되면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어쩌냐고. 현실적인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명분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우리는 어. 현행 법에 따라서 모든 걸 판단하는데 얘네들은 진실의 법정에서 따로 판단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일 관계도 국제법에 의해서 합의해야 되는데 우리가 뭘 정리하면 된다고 생각했나 봐. 그들의 진실의 법정에서.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제 거기 해방될 때 다 이제 저기 우리 집 같은 거 놔두고 갔잖아. 그거 다시 돌려달라고 일본에서 판결하면 우리 다 줄 거야?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거야. 저게 맞습니다. 외교적으로 해결할 게 따로 국가 간의 관계는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거지. 우리 법을 갖다 저희 측이 아니라고요. 아 그리고 이거를 끝까지 관철하려면은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그 대법원에서 한 것처럼 뭐 신일본 제철 이런 회사들까지 네. 뭐 압류를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양국 관계 파탄 나고 그렇죠. 그 일본이 아쉬워요. 그냥 끊어버린 뭐 한다 쳐요. 그러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뭐 이렇게 네. 약점 없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우리나라 반도체뿐만 아니야 소재 뭐 이런 데서 무슨 우리나라가 옛날에 중국에서 무슨 그거 요오드 뭐 하나 안 왔다고 난리 났잖아요. 요소수. 요소수.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그러니까 한일 관계가 이렇게 서로 무역 같은 거를 해서 교류도 하고 여행도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서 서로 발전하는 거지. 그리고 박권이라고 뭐가 돼? 대원군은 대원군이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아일랜드에서 영국 식민지였잖아요. 네.
아일랜드 사람들이 영국보다 못 살 때는 그랬대요. 이렇게 길거리 가다 넘어져도 이거 다 영국놈 때문이라고 그러고 날씨가 나빠도 다 영국놈 그렇죠. 때문이라고 그러고 친구랑 싸워도 다 영국놈 때문이라고 그랬대요. 거기 근데 800년을 지배받았으니까. 아일랜드가 확 시장 개방을 하면서 경제력이 영국을 넘어서는 그 그렇죠. 순간부터 아무도 영국 얘기를 안 한대요. 아일랜드는 800년을 지배를 받은 나라야. 예, 근데 감자 그 사건도 있었잖아. 그렇죠. 굶어 죽은 사건도 있었고. 근데 동물법 뭐 대한민국은 이런 거. 이미 일본을 이제 추월하기 시작했는데 왜 그럼. 계속 이러냐고. 정신적 식민지 상태를 못 벗어나냐고. 이런 걸 보면은 예를 들어서 병자호란 때 뭐 주전파, 주화파 뭐 해가지고 막 그 저기 깜냥도 없는데 그 체력도 없는데 저 청나라 외놈들 뭐 만주족 외놈들 이러면서 이랬던 인간들이나 아니면은 뭐 저기 구한말 때 진짜 아무 능력도 없는데 저 사실 동학농민을 뭐 운동을 우리가 폄훼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얼마나 비참한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야 맞습니다. 정말. 아니 폄훼는 아니지만 좀 이제 그런 짓은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가르쳐. 안타까운 근데 거야 이게. 왜 우리가 아직까지 이렇게 반일 감정을 갖고 있는 제일 큰 이유가 우리 교육이 자체가 그래요. 우리 교육 자체가 그냥 일본 욕 안 하면 안 되게 만들어놨어. 너무나 하대주의적인 게 뭐냐면은 설민석 같은 애들 불러갖고 총균세 있잖아요. 그 책을 쫙 이렇게 막 강독을 해. 총균세의 핵심 뭔데? 그러니까. 총 가진 놈, 균 가진 놈, 세 가진 놈하고 싸우지 말란 얘긴데. 그렇지. 근데 여기에 돌아오면은 갑자기 동학농민 항쟁을 막 위대한 항쟁으로 얘기해. 이걸 완전 사대주의야.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를 그렇게 수없이 한 5만 7천여 차례 침략한 중국한테는 왜 한 번도 사과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6.25 때 우리 침략했잖아요. 어? 왜 그런 거 신경 안 씁니까? 그 저기 일본만 나쁜 놈입니까? 우리말에 있는 맞습니다. 환양년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 맞아요. 여자까지 매번 공물로 데려갔어 성놀이개로. 위안부라는 말은 한국의 어떤 이렇게 말로 남지 않았지만 환양년은 한국의 언어로 남았다니까. 그럼 그렇죠. 여자까지 공물로 데려가가지고 성놀이개로 그러니까요. 쓰고 나중에 여기다가 던져버렸어. 맞아요. 그게 말이 돼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경제 발전을 사실 한 게 이제 63년에 우리가 한일 그러니까 그걸 했잖아. 여기서 3억 달러 받아서 그걸로 포항제철 세우고 경제 발전 했잖아. 그거 있잖아요. 왜 식민 지배를 당하고 일본의 차관을 받아서 절치부심하면서 좀 굴욕스럽지만 절치부심하면서 나라를 이만큼 이뤄서 이제 일본보다 잘 사게 됐으면 네. 여기서 이제 좀 과거를 탁 털고 좀 그렇지.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배상할 능력이 돈도 그냥 근데 능력이 없는. 그리고 만약에 그 있잖아 3억 달러를 만약 문재인이 받았어 봐라. 다 돈 나눠주고 우리 계속 거지다. 100% 맞아. 나쁜 문재인. 자만청산 지원금이래가지고. 나는 지금도 넘어지면 이 진짜 아쉬운 문재인 와닿는 이런다. 말이다. 난 지금도 문재인 탓해 지금도. 진짜 와닿는 말이다. 진짜 그러네. 그거 중간 조직 만들어가지고 마을 조직 만들어서 마을 조직 그럼. 50% 해먹고. 그렇지. 그죠? 태양광도 했겠네. 정진상 기용이 해먹고. 응? 맞네. 개발한다 그러면서 또 어디 천화동이 그러니까. 이거 만들고. 그렇지. 아니 뭐 청구권 협정을 통해서 뭐 우리가 5억 달러밖에 안 됐고 그 중에 뭐 3억 달러인가 뭐 차관이었고 뭐 저기 필리핀이나 어디는 더 받았다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결국 진정한 그 길을 한 나라가 어디 있어? 대한민국 진짜. 말고. 너무 가슴 뭉클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진짜 대통령이 그 당시에 정말 돈을 적절하게 잘 썼어. 난 이게 너무 우리나라의 아니, 근데 현재일의 기회. 그렇게 해가지고 포항제철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부터 시작했던 삼성, 현대 뭐 예. 이런 뭐 저 금성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여러 가지 그런 혜택을 받아가면서 물론 그게 이제 산업 독재 개발, 산업 독재 시절에 그 어떤 재벌이라는 부작용으로 나타나기는 했지만. 그런 것들이 또 동전의 양면처럼 그런 어떤 그 몰아주기 형태로 그 사이즈를 키워가지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나라의 산업 어떤 생태계가 형성이 됐던 맞습니다. 것도 또 부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놓은 쟤네가 뭐 개발 독단이 어쩌니 해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경제 개발의 그 열매를 누가 먹고 있는데 그렇지. 정규직 노동조합이 다 먹고 있잖아. 그렇습니다. 바로 이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은 다 연결돼 있는 부분이에요. 왜 역사적인 맥락. 네. 그 다음에 어떤 그 배경의 어떤 국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럼 윤석열 정부가 이런 일을 하실 때 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엄청난 고민이 있었을 거야. 지금 이 문제를 결국은 저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십자가를 지고 하는 예수의 느낌이야. 이렇게까지 성스럽게 얘기하고 예수하지만 이재명하고 조국이 섞어갖고 그러니까 싫어. 예수라고 하지 말고 바보라고 얘기해. 바보. 아니 어떤 느낌? 바보같이 하는 거야. 어떤 느낌이냐면은
설사 내가 이것 때문에 지지율이 다 떨어지고 문제가 된다고 할지라도 내가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이 된다고 할지라도 대한민국이 그 몇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풀지 못하나 그러나 누군가는 반드시 풀어야 되는 그 똥을 내가 다 치우고 갈게. 그러니까. 딱 이런 느낌이야 나는. 그러니까 근데 정치적으로는 바보 같은 짓이야. 그렇지, 그거 하면 근데- 할수록 맞아. 이렇게 이용해 먹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는 참 이 사람이 정치인이 그러니까. 아니구나라는 느낌이야. 어떻게 보면은 나는 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걸 보면은 대한민국에 운이 아니, 좀 있다는 생각이 들어. 저 그래서 내가 윤빠라니까. 저 기자님, 윤 대통령이 못한 게 뭐 있다고, 왜 못한 것도 있다고 그러십니까? 아, 못한 것도 오늘 있어요. 간호사 뭐, 그런 것도 있어요. PRN 이런 것도 있고. 뭐. 아니 근데 정말 약간 그런 느낌이야. 정말 이 사람이 그동안 우리가 국민들 눈치 보고 지지율에 얽매여 갖고 쌓아놨던 그 정치인들이 쌓아놨던 똥을 내가 다 치우고 가겠다. 그러니까 정치인이면 이런 거 이렇게 못해. 아니 우리나라 정치인도 이제 이렇게 저기 불리한 일도 이렇게 설득해서 앞으로 나가는 정치인이 자꾸 나와야 돼. 맞아. 저는 유승열 대통령이 앞으로 나가잖아. 지금 한 5보쯤 5보쯤 가잖아. 한동훈 근데- 대통령 다음에 20보 갈 거다. 우와! 사실은 그 지점에서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 한동훈 싫어? 네. 이재명이 이게 뭐 삼전도의 굴욕이라느니 뭐 이런 소리 하면서 걔네들은 여전히 조선시대에 머물러 그러니까- 있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아니 아니, 그리고 왜 네. 반일인데 왜 삼전도를 가 미친놈이 역사 공부 그러니까 똑바로 해. 정당은 그럴 수 있다고 쳐.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지만 아니지. 이거 이런 국가적인 제1야당이 어떤 무슨 정말 큰 문제에 관해서는 진짜 신사협정을 해야 돼. 네. 사실은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떤 대승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 오히려 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어요. 아니 사실 이 안이 새로운 게 아니라 음. 문재인이 문희상 보내가지고 일본에게 이거 협상안으로 그쵸, 내건 그쵸. 거라고 자기는 근데- 한 거야. 근데 일본이 삐져서 안 받았지. 근데 민주당은 본능적으로 이걸 아는 거야. 이게 민족주의적인 어떤 그 얄팍한 감정과 파퓰리즘이라는 게 섞여가지고 이게 섞이는 순간 이게 화염병 같이 이 어떤 폭발력이 생긴다는 걸 알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해놓고 나라를 북한한테 팔어? 이게 사람이야? 근데 그거는 오케이 정당이라는 놈 뭐 정치인이라는 인간들한테 오케이 그럴 수 있다. 공영방송이 이건 아니죠. 그렇죠. 동의합니다. 어?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언론이 이제 왜 존재하는데? 공영 방송은 우리 국가의 미래를 좀 생각해야 돼요. 지금 안 그래도 맞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중국하고 러시아가 요새 위기감을 느끼고 북한이랑 잘 지낸단 네. 말이야. 우리는 한미일 동맹이 우리 살 길다고 지금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 이거에 대해서 미국이 환호한다는 얘기 왜 얘네들 한마디도 안 해? 그러니까.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거 하긴 해요. 하긴 해요. 그런 얘기는 하긴 선생님. 하는데. 아니 왜 KBS 승민님 왜 감사합니다. KBS 편을 들고 그러시죠? 일부 하긴 해. 있는 건 뭐 그대로니까. 그거 좀 그런 건 빼. 아니 우리 아니 우리가 그러면 안 돼. 1,500만 원 이 벌금 피해자 받고. 할머니 이제 이렇게 그 얘기를 들어주는 거 당연히 좋은 얘기예요. 근데 이 피해자 할머니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분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위안부 중에 이거 아세요? 이분 나이가 1945년에 15살이었던 거.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용수 할머니 같은 분들을 비롯해서 많은 할머니들이 일본하고 잘 지내자는 걸 얘기를 하는 사람들 되게 의안부 중에 많아요. 그러니까 저런 분을 굳이 섭외를 해서 이런 자기 입맛에 맞는 얘기를 하는 게 바로 그러니까. 선동이죠. 아이고 위안부 합의보다 후퇴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여기 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윤석열 대통령 한국 사람이요 일본 사람이요 아니 이분이 이런 얘기는 하는데 공영방송이 이걸 이렇게 대놓고 그렇죠, 부각시켜서 그렇죠. 이건 아니 노골적으로 이건 민족주의를 이렇게 자극을 해가지고 양정도 정치적인 95살인데 정치적인 아니, 이득을 얻는 솔직히 거거든. 공영 방송이라면 이분들에게 당신들이 이렇게 힘들게 일했는데 그것을 음. 우리가 보상받은 돈으로 국가가 이렇게 커서 이제 일본을 앞질렀다라고 하는 거를 공영 방송에 보여주고 위로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난 이 할머니가 이런 말 할 이런 자격도 있고 이런 말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공영방송이 어떤 뉴스를 취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발언을 취급하고 어떻게 하고 그렇죠, 이런 그렇죠. 부분은 거기도 가치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거야. 어떻게 보면 공영방송이라면 최소한 저 이 합의에 대해서 환영하고 이제 그만 있자라고 하는 할머니도 한 분 모시면 좋잖아. 이용수 할머니 왜 안 부릅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 민족문제연구소 뭐 여기 그 다음 페이지요. 여기 이분도 이런 식이잖아. 잘못한 자가 사죄하고 배상하라는 피해자들 요구는 돌아가지 아무 돈이나 받으라. 아무 돈이나 받으라라고 누가 얘기했는데. 영화나. 그러니까 너무 자극적으로 이 민족주의적 감정을 여기다 쏟아부어서 정치적인 이득을 얻겠다는 정말 너무 그 얄팍한 너무 심정이 추합니다. 너무나 아니, 보이잖아. 나는 한 분이라도 남은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음속에 너무나 그럼. 어려웠지만 당신들이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됐고 이제 일본을 이겼습니다라고 하는
위로와 위안을 이렇게 안겨드리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 아,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물론 이 할머니의 뭐 어떤 생각을 마음대로 재단하면 안 되겠지만, 이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을 얼마나 많이 했겠느냐라는 솔직히 의문도 좀 들어요. 그리고 저분들이 원하는 궁극적 해결은 뭐야? 그럼 일본에다 폭탄 던지자는 아, 그러니까. 아, 그리고 이거 뭐,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전 세계를 가지고 전부 줄먹거리고 좌지우지하는 나라냐?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일본이라는,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건 협상은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주식도 아까 주식 얘기했지만 내가 끝까지 먹고 싶잖아. 주식은 포스코. 끝까지 먹고 싶잖아. 리튬이 근데 있습니다. 그러다가 뭐 떨어지면은 이건 분명히 올라갈 거야. 그리고 버티다가 또 계속 떨어지면 또 망해요. 나. 아니, 어떤 자기 생각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야. 여기에 하나의 명분에 집착을 해가지고 이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여기도 또 이렇게 시민단체 촛불 집회를 하는데 와. 촛불 집회를 또 한 꼭지로 또 따로 보도를 해요. 여기에 이 할머니가 말씀하신 이런 내용. 95살인데 쉬지도 못하고 나오셨네. 근데 이 다음 페이지 보세요. 여기 아깝다. 저 할머니들 이런 거 여기서 시계 이렇게 딱 좀 좋은데. 포커싱 해가지고 보여주는 거. 윤석열 구려교교 아웃, 윤석열 친일 망언, 미국도 친일파. 뭐 이게 너무나 이 어떤 내가 이런 말 하면 나쁜 년일 수 있는데 15살에 1945년이었단 말이야. 아까 그 피해자분이. 그래 그러면 한 10살 때부터 그래. 아주 그냥 잡아서 10살 때부터 일을 했다고 치면 5년 정도 일을 했겠지. 징용을 했겠지. 그리고 난 다음에 5년 일하고 50년을 피해 보상하자고 싸우는 게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 한 사람이 그러니까, 인생을 이렇게 해도 아니, 근데, 된다고 생각해? 아니, 나는 그 50년이 부분은 아니라 80년 아닙니까? 그 부분은 아니 근데 진짜 80년. 조심스럽긴 해. 그 부분은 그럼 그 부분은 넘어가죠. 당연히 피해를 받은 사람은 피해를 요구할 수 있고 아니, 요구할 저는 수 그렇게 있지만 봐요. 네. 나라면 그렇게 살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는 뭐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저 사람의 있어요. 인생을 아니 해방된 조국에서 더 멋지고 그 희망찬 인생을 그러니까, 살아야지. 80년을 더 싸움을 하라 그러면 어떡할 거냐고. 예를 들어서 중국의 무협지를 막 읽다 보면은 네. 인생관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어. 하나의 인생관은 이런 거야. 어떤 어렸을 때 무슨 부모님이 뭐 억울한 일을 당해서 뭐 죽었어. 그 복수를 복수. 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는 거야. 내 인생은 행복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오로지 그걸 위해서 끝까지 가는 거야. 그런 사람도 있지만 또 어느 순간 어떤 상황에 대해서 화해를 하고 내 인생을 진짜 행복하게 살기 위한 방법을 가는 길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이게 어느 게 뭐 낫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뭐 개인의 선택이야.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을 죽이러 갔는데 그 사람이 너무 찌질하고 한심하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난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아 이제 복수는 끝났다고 다시 삶을 살아서 그렇죠. 멋진 걸 일군단 말이야. 이런 것도 복수일 수 있다고요. 가장 위대한 복수는 내가 성공해서 그렇죠. 그 상대방이 나를 부러워하게끔 만드는 거. 그렇죠. 그게 가장. 지금 우리나라 아니 그렇지 근데 않습니까? 그거는 아니 한국이 문화적으로 일본을 완전 점령했어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유진 쌤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또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의 뭐 생각도 존중해요. 저는. 그런데 응. 문제는 공영방송이 그렇지. 그런 사람만 모셔놓고 계속 그 사람 발언만 조명하는 거. 아니, 그리고 이거 자체가 쓰레기라는 맞습니다. 거죠. 윤석열 구려교교 아웃 친일 망언 이거는 너무나 일방적인 정치적 의도가 가득한 그렇죠. 이 그러니까. 얄팍한 의도가 그러니까. 잔뜩 있는 거잖아. 근데 저 이걸 인간들은 어디서 이렇게 기어 나오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저 근데- 인간 바로 나와. 미국도 안 돼. 친일파래서. 그놈이야. 근데 진짜 볼 때 있는 건 뭔지 아세요? 뭐예요? 여기 나오는데 기사 멘트에 이렇게 나와. 600여 개 시민단체가. 거기에 보면은 정의기억연대, 민족문화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광우병 때 나왔던 애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뭐, 그래서 600여 개가 나왔대. 집회 때 나왔던 애들. 내 얘기 좀 들어봐. 600여 개의 시민단체가 참여했대. 근데 시민들이 참여해가지고 400명이야. 시민들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400여 명이 모였다는 거야. 쟤는 600개. 이거 뭐야 이거는. 와. 한 명이 어. 1조 2조직이야. 아니 그러니까 네. 아니, 뭐 하자는 거야? 한 사람당 주식 2개씩 가지고 있는 거야 진짜? 와우.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이 나가고 빨대항도 나오고 어. 빨대항도 나온 거지. 발대항을 왜 들어가고? 아, 나 진짜. 구독자 20만이야 우리. 아니 근데 공영방송이 이런 식으로 이런 어떤 민족주의적인 야. 감성을 자극하는 이런 걸 이렇게 부각시키면 거기에 안 민족주의적인 되지. 것도 아니야. 우리 민족이 한 게 아니라고. 그다음 보세요. 한국의 완패, 일본의 완승 나 정말 이것도 진짜 진짜 황당했어. 정말 일방적인 야. 소리야 정말. 그러니까 이거를 따옴표를 쳐가지고 이렇게 이거는 많은 사람이 보세요. 한국 완패, 일본 완승이에요. 지금 공영방송이 떠들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정말 너무 저렴하다. 아 진짜 저렴해 아니, 정말. 무슨 초딩이야? 여기 또 초딩도 보세요. 저렇게 안 컸다 다음 이러면서 페이지 나 보세요.
자 여기다가 저기 이완용 이 사진들 여기 을사오정 밑에다가 여기 윤석열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뭘 원하는가 도대체. 걔네들은 요즘 포스터 만드는 게 취미야. 아니 근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 있어. 근데 왜 공영방송이 뭐 600개의 시민단체가 나와서 400명이 모인 그걸 여기서 이렇게 부각을 해가지고 이날 여기다 강제동원 개묘 오적 뭐 이런 하여튼 자극적인 말은 잘 써. 그런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라고. 왜 이래야 되는데. 그 다음 보여주시면 자 610여 개의 시민단체 뭐 요거 나게 저 해드린 400명이 거니까. 네네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죠. 네. 여기도 뭐 그러니까 요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요 거의 끝내야 될 때가 됐으니까 요 법적 문제 뭐 이런 것도 있는데요. 넘어가시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온갖 뭐 우리 이재명 뭐 참 그렇습니다. 네네. 삼전도 구력 뭐 내년 이런 총선 얘기. 때 또 윤미향이 이러겠네. 네네네. 저기 내년 이번 총선은 한일전이다 또 이딴 소리 하겠네. 네, 그다음 마지막에 요거만 보시죠. 유신모 기자라는 경향신문 기자예요. 하나 더 넘어가시면은요. 이거 반도체는 뭐 네. 그렇죠. 워낙 우리나라 반도체하고도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이분이 그 경향신문 외교 전문 기자인데 2월 달에 이 공개 토론회가 열렸을 때 이런 어떤 글을 쓴 거예요. 여기다가 나름 균형 있게 잘 썼어요. 역대 정부가 여기 세 번째 문단 보시면은 강제동원 배상 판결 문제를 다뤄온 과정은 무능력 무책임 대일 외교의 극치다. 그 이명박, 박근혜, 그다음에 문재인 여기서 뭐 여기 했잖아요. 문재인 2018년 뭐 그렇죠. 이후에도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외교협의 요청에 무응답으로 일관하다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강경 대응으로 돌아서고 한일 갈등을 국내 정치에 이용함으로써 이를 결정적으로 그르쳤다. 네네네. 정말 뭐 저 균형감이 있어. 그리고 문재인 때 골 때리는 게 있었잖아요. 맨 마지막에 일본한테 어떻게 잘해보려고 들이대다가 네, 완전히 그러니까. 북한이랑 어떻게 해보려고. 그렇죠. 거지. 근데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이 유신모 기자가 한 말이 여기 정확히 나와 있어요. 여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제3자 변제는 현실적으로 유일한 해법이다. 맞습니다. 경향신문 기자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문희상 국회의장도 이렇게 한 거고. 그리고 근데 여기서 잘못한 건 야당과 진보 세력의 참여가 돼야 된다는데 그건 불가능해. 쟤네가 그게 하겠냐고. 그 부분이 문제라는 거야. 아니.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안 된다고 이거를 봐. 추진하는 정치 세력은 무조건 한 방 먹고 들어가게 돼 있는 거야. 그럼. 손실을 보게 돼 있어. 그렇죠. 그러면은 야근 정치 세력이라면 이 문제 안 건드리고 나중에 망가가 되든 뭐가 되든 그냥 그건 다음 저 대통령이 알아서 하든 말든 해버리면 돼.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 야당과 진보 세력이 없고 아이 그러니까. 네. 범죄 집단과 그죠? 그러니까 주사파가 있을 뿐이죠. 여기서 뭐 국내 여론이 납득하느니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유. 피해자도 그렇고 야당과 진보 세력이 얘기를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난 유신모 기자한테 절대 동의하지 않는 게 야당과 진보 세력 이런 사람들은 이 문제를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들이댄다. 그렇죠. 거기에 공영방송이 앞에서 앞잡이 노릇을 할 수밖에 그러니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다. 계속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이 짓을 하고 있잖아. 이런 걸 우리가 왜 봐야 되냐고. 그리고 아니 다 떠나서 네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국민의 반은 너네처럼 생각할 수 있어. 근데 국민의 반은 그렇게 생각하지 그럼요. 않는다니까. 윤석열 정부 잘했다고 생각하고 이게 이미 그럼요.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니까. 근데 공영방송은 왜 저쪽 놈들만 대변을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쯤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공영방송의 독립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경영진 이 상태로 있으면 안 돼요. 안 이건. 됩니다. 그래서 정 기자님이 회장이 되신 겁니다. 아, 네네. 회장이 됐고 앞으로 네네네. 정말 어깨가 무겁습니다. 아, 기자님. 뭐 아니 이거는 정말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힘들어. 근데 많이 도와주세요. 아니, 왜냐면 네. 정철웅 기자님은 네. 사실 약간 자유인이에요. 그렇죠. 전 네. 자유주의자예요. 그런데 네. 이 사람이 참. 빡쳐가지고 여기까지 올 때는 진짜 잘못한 그럼. 거잖아요. 그럼요. 맞습니다. 진짜.